국민의힘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인사로 당권 경쟁이 교통정리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부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정식으로 임명이 된 거죠? 네, 위촉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뭐 중요한 축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요한 임무고요. 네. 자, 임명 배경도 많이 궁금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고요.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아젠다를 그동안 사실은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좀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다 해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아젠다에 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쾌하게 수락했습니다. 일단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너무나 또 중요한 또 위치이기도 하고요. 다만 계속 얘기가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기 당권 도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는 비상근 자리입니다. 아젠다는 중요하고 일단은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 대통령께서 위원장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원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대통령께서는 정말 집행기구처럼 제대로 이게 바로 실현이 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그래서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적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이 자리의 직무와 어떤 다른 당적이나 당권과 관련된 것이 이렇게 배제되거나 배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중요한 위원회 부위원장 맡아서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무슨 그렇죠. 당권 운운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도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단 이런 말씀이시네요. 비상근직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다 지켜보죠. 대한민국 잘 되는 일에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요. 예. 제가 주어진 자리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당대 시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2월, 3월, 4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참 우리가 전당대회라면 늘 전당대회 컨벤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전당대회가 자칫 잘못 가면 이것이 컨벤션이 아니라 오히려 이 흙탕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권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이준석 위스크로 대표된 여당 내 갈등 상황이 노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권 레이스가 좀 컨벤션 쪽으로 간다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는 위기이고 야당은 집요하게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도 친일몰이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정권을 바로 흔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원래 집권 초기에 꼭 해야 될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같은 이런 중요한 아젠다 같은 것을 하나씩 한다든지 우리 연금, 노동,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아젠다를 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필요하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지금 당권 레이스가 바로 막 불붙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가 좀 늦춰져도 괜찮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이제 비대위가 오래가는 예. 거에 대해서는 또 정당성 문제가 좀 있겠죠. 예. 오래되면. 네, 조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개혁 아젠다를 제대로 못 띄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저출산 맞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 중에서 또 하나입니다. 예. 네. 뭐 교육개혁은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돼야지 또 뭐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요. 거기 플러스 뭐 교육이 혁신적인 교육이 돼야지 우리가 인구가 지금 줄어들 것은 예정되어 있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전당대회에서 뭐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조금 지금 또 당권 경쟁하면서 괜히 분란과 갈등이 또 다시 한번 노정이 된다면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네. 3, 4, 5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조금 시간을 보자 이런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 조금 지금 이제 예. 지금 뭐 또 많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뭐 야권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지금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네. 있고 뭐 이미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난번에 당권 맞붙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쉬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당심에서는 이기고 민심에서는 뭐 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 여론조사 결과긴 하지만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이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민주당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네. 민주당은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외하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작년에는 제외하긴 했었지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뭐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선택한 결과는 안 된다. 역선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역선택이란 말이 역선택이 아니라 예.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 그런 게 될 것이고요. 또 비율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우리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비율이.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말씀처럼 보수 지지층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압도적으로 좀 나경원 우리 위원장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기 아쉬울 것 같다는 또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 1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네.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았는데 왜 질문 하나 다르시죠? 그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자, 대통령 최근에 뭐 인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김문수 위원장이라든지 나 부위원장 임명 두고는 뭐 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부위원장 임명 받으면서요. 아유, 뭐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없는 문제이니만큼 야당도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런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 결국 세대 간의 합의도 이루어야 되고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자꾸 요새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과 반목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네. 그 세대 간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역할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역시 대통령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관심. 네, 그래서 혹시 다행히 위촉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뭐 당부의 말씀을 좀 하셨던가요? 뭐 대통령께서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당연히 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회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입안하는 곳이라 뭐 조정하는 곳이죠 보통은. 네. 그런데 이것이 집행기구라고 생각하자. 그 말씀은 여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하자는 얘기. 말씀이시고요. 가장 큰 힘을 실어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제 역할을 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부위원장님이 좀 바꾸고 싶고 또 개선하고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뭐 2006년부터 400조를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힘이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관심. 네. 일본이 아마 최근 언론 보도도 보셨지만 최근에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1.7%, 1.7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일본이 결국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본이 예전에 보니까 제가 국회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했었는데요. 2016년에. 그때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특임 장관을 저출산 장관을 두었더라고요. 특임 장관요. 예. 그래서 이름이 1억 총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인구를 1억을 유지하면서 1억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뭐가 좋으냐 특임 장관으로서 네. 특임 부처가 있는 것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총리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일본은 네 그래서 그 힘으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동안 2017년 이후에요. 대통령이 참석한 위원회가 딱 한 번 열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아젠다가 안 챙겨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계속 저출산 쪽에만 방점을 둔 거예요. 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라. 누가 낳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저희가 엄청 빨리 2017년에 고령사회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고요. 네.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고, 됩니다. 예. 예, 2035년이 되면 인구의 30%, 3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은퇴가 없는 나라도 좀 만들어 봐야 되고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돈만 쏟아붓는 저출산 정책으로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저출산 고령이가 돈만 쓰고 역할을 못했다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어땠습니까? 위원장이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이후에 딱 한 번 예. 대통령 나오셨다. 네, 대통령의 관심 그것이 바로 사회를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요. 이거를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이 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생애 주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주택의 문제도 있죠. 네. 여성가족부 등이 다 이 관련된 그 부처 장관들이 다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그런 뭐 아이를
낳기 좋게 하는 것, 키우기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빨리 일자리를 얻어서 집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활발하게 또 열심히 아마 일해 주실 걸로 믿고, 자, 이 당내 얘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좀 궁금합니다. 비판을 좀 이어가는 모양새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 쓴소리가 당 위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당대표 나오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당대표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당대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나올 거 확실하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아직 나경원 부위원장께서는 뭐 확답은 안 하셨지만 뭐 가능성을 두셨으니까요. 만약 하게 되면 두 분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아유,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이 자꾸 갈등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그 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당원 7, 여론 3 뭐 이렇게 하는데 룰을 좀 조정하자, 또 역선택 방지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아시는 부분 있을까요?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 이야기를 듣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첫 업무를 앞두고 계시는데 좀 한 말씀 또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모두 대한민국 내일을 위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우리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이 미래를 같이 준비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